오늘은 암에 대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아주 급진적이고 논쟁적인 이론 하나를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빌헤름 라이히의 암 생물병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죠.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암이라고 부르는 그 종양이 사실 병의 본체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보내는 마지막 신호, 그냥 하나의 증상일 뿐이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암을 어떤 특정 장기에 생긴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력 자체가 서서히 꺼져가는 전신적인 과정으로 보는 이론인 거죠. 종양은 그저 그 마지막 결과물일 뿐이고요. 자, 첫 번째 핵심부터 살펴볼까요? 이 이론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진짜 병은 종양이 아니라고요. 진짜 병은 우리 몸의 생명 기능이 점차 멈춰가는 그 과정, 그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이 이론의 가장 중심에는 생물병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몸의 아주 기본적인 리듬, 심장이 뛰고 숨을 쉬는 것처럼 이런 근본적인 생명의 리듬이 깨지면서 생기는 모든 병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박자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황 같은 거죠. 다시 말해, 암이나 천식처럼 우리 몸 안에서부터 뭔가 잘못되기 시작하는 병이랑 밖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뼈가 부러지는 것처럼 외부적인 원인이 있는 병은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럼 그 생명의 리듬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여기서 두 번째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든 생명의 기본 동작인 수축과 팽창이에요. 이 이론이 되게 흥미로운 게 그 원리가 정말 단순해요.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물부터 우리 인간까지 모든 생명은 결국 두 가지 움직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밖으로 뿜어내는 팽창, 그리고 안으로 끌어당기는 수축. 이 두 가지의 반복이라는 거죠. 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자연스러운 팽창과 수축의 리듬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특히 밖으로 뻗어나가는 팽창 기능이 억눌리고 몸 전체가 그냥 계속 움츠러드는 수축 상태에 갇혀버리는 거죠. 이걸 생물병질적 위축이라고 부릅니다. 몸이 이렇게 계속 움츠러들면요, 당연히 몸에 신호가 나타나겠죠? 숨은 얕아지고 혈압은 올라가고요. 감정적으로도 딱딱하게 굳어서 이 이론에서는 이걸 갑옷을 입었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생명 에너지를 온전히 방출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는 상태. 라이헤는 이걸 오르가즘 불안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무엇이 우리 몸을 이렇게 계속 움츠러들게 만드는 걸까요? 자, 세 번째 핵심입니다. 병의 진짜 원인이라고 지목하는 것, 바로 신체의 감정적 갑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 이론의 가장 논쟁적이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 나옵니다. 빌헤름 라이히는 모든 생물병질의 뿌리에 생명 에너지, 특히 성 에너지에 만성적인 정체가 있다고 봤어요. 이 개념이 진짜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끼면 근육이 긴장하잖아요. 이게 만성이 되면 그 긴장된 근육이 몸 안의 에너지 흐름을 꽉 막아버려서 말 그대로 죽은 공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론에 따르면 바로 그렇게 에너지가 꽉 막힌 곳에서 종양이 자라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다소 급진적인 이론이 실제로는 어떻게 보일까요? 이 모든 개념을 하나로 꿰뚫는 아주 극적인 사례를 한번 같이 보시죠. 45세 여성 환자였어요. 의학적으로는 사실상 가망이 없는 상태였죠. 말기 유방암이었고 헤모글로빈 수치는 35%. 이건 생명이 위험한 수준이거든요. 침대에 누워있는 그녀의 몸은 마치 단단한 갑옷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단 8주 만에 그 극심하던 통증이 사라졌고요. 헤모글로빈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심지어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종양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기적 같은 신체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건 혈액 수치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위험하다던 헤모글로빈 35%가 불과 3주 만에 정상 범위인 85%까지 수직 상승한 겁니다. 엄청나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이 이론이 말하는 진짜 병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이 건강을 되찾으니까 수십 년 동안 꽁꽁 억눌러 왔던 생명 에너지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이 강렬한 생명의 느낌? 이 팽창하는 감각을 견디지 못했어요. 죽을 것 같아요. 몸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극심한 공포에 빠져버렸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집니다. 그녀가 평생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서 만성적으로 긴장시켰던 목 주변 근육, 그리고 성적인 흥분을 막기 위해 꽉 조였던 횡격막. 이 부위들이 바로 그녀의 암이 처음 시작된 위치와 정확하게 일치했던 거예요. 결국 종양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 즉 증상에 불과했던 거죠. 이게 바로 이 이론이 내놓은 정말 놀라운 결론입니다. 이 환자는 암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되살아나는 자기 자신의 생명력, 그리고 그걸 어떻게든 막으려는 감정적 갑옷 사이의 그 치명적인 충돌. 그로 인한 기능적 마비가 그녀를 죽음으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마지막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종양 없는 암의 존재예요. 실제로 어떤 여성은 몸에 큰 종양은 없었지만 혈액 검사 결과는 100% 암 환자의 상태였고 몸은 극도로 위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종양이 없어도 암 생물 병질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암 생물 병질이라는 이 이론이 말하고자 하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암이란 삶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려는 그 체념의 상태가 결국 우리 몸이라는 물리적인 현실로 나타난 질병이라는 겁니다. 이 급진적인 이론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과연 우리 몸의 운명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어쩌면 그 답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이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